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고등학생 헬렌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뉴욕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에 빠졌을 때 학교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 모두 금지되었었는데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 순번일 때 코로나가 터져 못 가게 되었는지 진짜 억울했는데요. 그런데 올봄 교장 선생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국제항공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 작년에 못 갔던 학년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수학여행지가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고대했는데 진짜 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인즉슨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다 미국 내에서도 K컬처 열풍을 견인하고 있는 MZ세대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다면서 한미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셨어요. 사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뉴욕 할렘가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죠. 할렘가는 형편이 어려운 집안들이 많다 보니 교육의 기회마저 없었는데 공립학교가 생기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할렘가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좋은 학교 그룹에 속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가 최근에 더 인기가 좋은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학교는 제2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교양 수업에 태권도, 부채춤 등 한국 문화 수업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지정했다니 신기하시죠? 저희 공립학교의 설립자는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2년간 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학교가 미국의 공립학교와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삼박자를 맞추는 한국의 교육 문화는 미국과는 정말 달랐고 특히 한국에서는 부와 명성보다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 한국의 교육 방식을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 뒤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교장 선생님이 되셨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에게 배움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갖도록 교육하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데 힘쓰셨죠.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 당시 할렘가에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부모처럼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되리라 확신하며 살았죠. 하지만 우리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희망과 성공,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셨죠. 차곡차곡 쌓여진 교육의 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고 첫 졸업생 45명 전원이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미국 내 유수의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죠. 그때 이후 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한류 바람까지 타면서 뉴욕의 인기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수학여행까지 한국으로 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것이죠. 안타깝게도 장거리 비행에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 전체 학생이 다 가는 것은 아니었고 한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수학여행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고대하던 출국 날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자 설렘이 2배로 커졌죠. 수학여행단은 모두 한국 방문이 처음이었거든요. 비행시간은 꽤 길었지만 학생들은 비행기에서 제공된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을 알리자 모두들 창문에 얼굴을 대고는 열심히 밖을 보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난 인천공항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솔 선생님께서 인천공항이 몇 년째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시던데 인생 통틀어 공항이 처음이던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돔 형태의 높은 층고와 시야가 확 트인 복도, 밖이 훤히 보이는 통유리 건축물은 책에서 보던 루브르 박물관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공항 안에는 로봇들이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길도 안내해 주었어요. 학생들은 로봇과 함께 악수를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끝내고 나오자 한국 측에서 뉴욕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한국에 초대를 받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첫 일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일정이 바로 한류 문화체험이었는데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다니는 이색 경험을 했습니다. 왕의 의상부터 무사, 공주, 귀족 등이 입는 옷을 각각 선택해 입었죠. 한국의 복식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도 몰라서 치마를 뒤집어 입은 친구부터 무사옷을 입은 친구가 왕관을 쓰고 다니는 등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복의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고 입고 돌아다니기에도 편안하다며 다들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가본 곳은 한국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옛 한국 왕조의 궁궐이었어요. 경복궁이라는 이름의 궁궐은 아담하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왕이 업무를 보던 장소라는 근정전을 보았을 때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았던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왕이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고 좌우로 신하들이 많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나란 일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는 한복을 입은 채 인근 한옥마을도 다녀오고 궁 앞에 서 있는 문지기와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죠. 카메라로 찍을 때 봤던 친구들의 활짝 핀 웃음은 저마저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MZ세대들의 문화를 겪어봤습니다. 노래방과 PC방을 다녀온 것이었죠. 특히 한국의 최신형 PC방은 모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마치 카페 같은 공간에 앉아 최신식 컴퓨터로 게임을 즐기는 자체가 쇼킹했습니다. 대형 커브드 모니터에 최신형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키보드에서는 화려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의 멀티플렉스 시설 같았어요. 그저 게임과 인터넷만 즐기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이용료 결제도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무인 키오스크 기계로 시간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한켠에는 간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과자와 음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건 역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했어요. 핫도그, 소시지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개인 자리 앞에까지 갖다주는 최상의 서비스였죠. 시설도 진짜 훌륭했습니다. 폐쇄적이고 답답한 미국의 PC방과 달리 한국은 금연시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를 곳곳에 두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했어요. 우리 수학여행단도 PC방을 1시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워낙 사양이 좋다 보니 인터넷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인솔 선생님은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1위로 뽑혔다며 세계 평균 속도보다 4배나 높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또 놀란 것은 완벽한 시스템과 더불어 게이밍 전용 의자였습니다. 마치 안락 의자에 앉은 것 같은 편안함을 주면서도 반쯤 누운 자세로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맞춤형 의자였죠. 의자 한 개당 20만 원이 넘는다던데 이런 대형 모니터에 최신식 컴퓨터에 게이밍 전용 의자까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이용요금은 2,000원이 채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한국처럼 IT와 인터넷이 발달한 곳은 집집마다 컴퓨터와 노트북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친구와 이렇게 고급진 시설에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와서 놀다니 한국이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들면서 인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상이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막연히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한국의 모습보다 실제 생활 속에 한국은 더욱 발전해 있었고 한국 전체에 걸쳐 있는 인프라를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고 한류 문화를 학교에서 미리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라는 친구도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수학여행단은 전교생이 모인 대회의실에서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녀온 친구 중 몇몇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추억과 한국의 인식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헬렌 씨의 사연을 보니 수학여행이 아니라 인생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은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